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자,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재에서 18일 차 변수와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오늘 이 18일 차부터 통계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차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차수로 변수와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통계는 그 모집단에서 일부 표본을 추출해서 수집한 표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거나 추정된 모습을 비교하고 뭔가 이 불확실한 미래와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는 학문이에요. 자, 최근 들어서 이 빅데이터 분석하고 인공지능 등 이 데이터를 다루는 산업이 떠오르면서 이 데이터 분석의 가장 근원이 되는 통계학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통계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이 시간은 그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가지고 이 변수와 데이터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자, 관측치 변수 데이터 세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관측치는 뭐냐? 자, 여기 제가 이제 그 정리해 놓은 것처럼 기업이나 지역 같은 집단에 있는 어떤 하나의 개체를 관측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가증권 거래소 같은데 이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죠. 예.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뭐 현대, 기아자동차, 뭐 포스코, 뭐 여러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정 회사 하나하나를 관측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그 한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 이런 이제 그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이 관측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변수는 뭐냐? 변수는 바로 좀 전에 정의를 한 그 관측치의 특성이에요. 예, 관측치의 특성. 자, 뭐, 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어떤 회사들의 특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회사의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뭐 매출액 같은 경우도 그 회사의 어떤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도 있죠. 뭐 남성이나 여성이냐, 또는 어떤 급여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떤 담당하는 직무가 어떠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관측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변수. 자, 데이터 세트는 뭐냐? 데이터 세트. 자, 여기 모든 변수의 모든 값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선택한 모든 관측치다. 예? 자,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 세트는 바로 이 표 18.1에 표현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각 개인들의 어떤 성별, 나이, 키, 월소득, 뭐 주거 형태 이런 이제 어, 변수들 이게 이제 성별, 나이, 키, 월소득, 주거 형태가 이제 변수가 되겠고요.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이제 관측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관측치별로 어떤 각각의 어떤 특성들, 변수에 따른 어떤 그 값들을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놓은 이런 것을 이제 데이터 세트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에는 범주형 데이터와 숫자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태는 이 범주형과 자, 숫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범주형 데이터는 이제 정성적 데이터라고도 하죠. 숫자형 데이터는 정량적인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자, 이 범주형 데이터에는 보면은 이제 이 랭귀지 언어로 돼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와 코드 형태로 돼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돼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차량 종류, 뭐 승용차냐, 트럭이냐, SUV냐, 뭐 이런 게 하나 이제 범주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성별 같은 경우 남성, 여성, 뭐 이런 것도 다 범주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숫자로는 돼 있지만 이게 숫자형 데이터가 아닌 숫자가 하나의 코드로 사용되는 경우, 그 차량 종류를 1, 2, 3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성별을 이진술에서 0, 1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숫자로 뭐 예를 들어서 0이 남성이고 1이 여성이다. 또는 그 반대로 0이 여성이고 1이 남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코드로 사용되는 경우도 이건 이제 숫자로 표기를 하지만 범주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숫자형 데이터는 자 크게 이산형 데이터하고 연속형 데이터로 이제 나눠집니다. 자, 이산형, 연속형 지난 시간까지도 우리 자주 들었던 얘기죠. 지난 시간 뭐 이산형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 또는 이산형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연속형 확률 분포 그런 용어들을 지난 시간까지 썼었습니다. 자, 의미도 똑같아요. 자, 이산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든 것처럼 라트당 불량 부품수 해가지고 부품수는 명확하게 셀 수 있죠. 셀 수 있는 단위입니다. 자, 연간 치과 방문 횟수 이것도 셀 수 있는 단위가 될 거예요. 자, 반면에 연속형은 환자의 대기 시간에서 이게 14분 뭐 27초 14.27분. 자, 이거는 사실 명확하게 셀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자, 이 0.27분이라는 게 이게 초 단위로 했을 때 굉장히 미세하게 계속 쪼개고 나눠서 표기를 이제 해야 되는,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수치죠. 고객 만족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85.2%.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소수점을 이제 사용하고 쭉 이게 이제 무리수로까지도 이제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이런 그 이런 이제 숫자형 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연속형 데이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계열 데이터와 횡단면 데이터로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와 횡단면.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시계열 데이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횡단면 데이터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와 자, 횡단면 데이터의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자, 시계열 데이터는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삼성전자 매출 추이예요. 199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매출 추이를 자, 연도별로 X축에 자, 각 연도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의 흐름. 시간의 어떤 흐름을 1년 단위로 이렇게 X축에다가 정의를 해놓고, 자, Y축에는 이제 매출액을 이렇게 각 연도별로 매출액을 찍어서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자, 즉, 시계열 데이터라는 거는 모든 관측치가 연이나 월이나 일과 같이 어떤 동일한 간격으로 서로 다른 시점에서 측정된 것을 자,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자, 횡단면 데이터, 횡단면. 이건 월간 불량 개수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자, 횡단면 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한 서로 다른 개별 관측치의 특성을 표현한 것을 횡단면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특정 시점에 자, 이게 이제 뭐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회사의 생산 라인에서 특정 시점, 자, 어느 특정 한 달 동안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3월이면 3월 한 달 동안 3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불량 개수를 이렇게 이제 이 표기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줌으로써 특정 시점에 이제 여러 관측치, 여기 관측치 X축에 이제 관측치가 있는 거죠. 생산 라인에서 뭐 저 1번, 2번, 5번, 10번, 40번 라인까지 이제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준 겁니다. 각 라인 하나하나가 이제 관측치가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시계열 데이터와 더 횡단면 데이터로 데이터를 구분해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자, 데이터는 또한 그
측정 수준, 측정 수준에 의해서도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유형의 척도가 있습니다. 자, 명목 척도는 단지 어떤 그 변수의 어떤 범주만 구별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정성적 데이터나 범죄형 데이터, 분류형 데이터 하고 이제 동일한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숫자로 코딩을 이제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숫자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숫자형 데이터라고 이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범주형 데이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숫자 1하고 1을 합격, 1을 불합격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은 1 자체가 숫자 1의 의미가 아니라 그 합격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SK, KT, U 플러스 같이 이렇게 어떤 통신사 명이라든가 서울, 인천, 부산과 같은 어떤 도시명 이런 것이 명목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서열 척도. 서열 척도는 뭐냐? 데이터 값이 순서 또는 순위를 의미를 이제 하는 게 서열 척도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서열 간의 간격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자동차가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다. 그 대형차, 중형차, 소형차. 이게 이제 뭔가 이제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음, 순위가 있는 걸로는 이제 보일 수 있지만 대형과 중형 사이, 중형과 소형 사이에는 어떤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용 등급 같은 경우도 A 플러스, 뭐 A, B 플러스, B, 뭐 이런 등급의 차이가 어떤 어, 등급 간의 이 차이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명한 어떤 차이의 기준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냥 A 플러스가 A보다 좋다. 뭐 이제 그 높은 신용 등급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동차도 이제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등간 척도가 있습니다. 등간 척도. 자, 만족도를 숫자로 평가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척도의 사이의 거리에는 의미가 이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 예. 예. 어, 그래서 4등급이 있고 5등급이 만약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 6등급까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예를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자,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차이는 4등급에서 6등급까지 차이하고 이제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예를 4등급에서 6등급 차이가 7등급에서 9등급의 차이하고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이게 같다는 거는 척도 사이의 거리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0은 의미가 없고 차이가 비율의 의미는 아니다. 그냥 이제 일반적인 이제 차이란 얘기입니다. 자, 비율 척도는 뭐죠? 비율 척도는 명목형, 순서형, 구간형의 성질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척도 중에 가장 강한 측정 수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숫자 0은 의미가 있어요. 숫자 0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값의 비율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척도 간의 차이에 비율의 의미가 있다. 기업의 재무 데이터나 공학의 어떤 대부분의 데이터가 비율형 데이터죠. 자, 매출액 200억하고 400억은 두 배라는 어떤 그 비율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매출액 영원도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의 어떤 성장률 데이터를 측정하면은 자, 음수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0이 반드시 관찰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몸무게를 측정할 때
0kg인 학생은 없을 거예요. 자, 이 체중 데이터에 있어서 숫자 0은 의미가 없지만 학생들 간의 어떤 몸무게 차이는 또 비율로 측정할 수 있겠죠. 예, 이게 이제 비율 척도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 해가지고 이 데이터의 어떤 네 가지 측정 수준에 따른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그 뒷부분에 가가지고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리커트 척도라는 거를 사용해서 설문지를 설계할 거예요. 자, 등간 척도의 어떤 대표적인 측정 도구예요. 어, 우리 회사는 뭐 수평적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편이다라고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 답변을 뭐 매우 아니다. 자, 이제 강한 부정이죠. 대체로 아니다. 자, 부정, 보통이다. 이건 이제 중립적인 그런 답변인 거고, 중간적인, 중립이라기보다는 이제 중간적인 답변인 거고, 대체로 그렇다. 이제, 요건 이제 긍정의 답변이고, 매우 그렇다. 그러면 강한 긍정의 답변. 자, 이렇게 해서 이, 이건 이제 5점 리커트 척도고요. 5점 리커트 척도이고, 이거를 뭐 여기 하나씩 더 강한 어, 긍정과 부정에 대한 답변을 넣음으로써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7점 리커트 척도가 됩니다. 예. 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그첫 시간 통계 어떤 기본 원리의 첫 시간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이제 변수와 데이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용어의 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어, 예제 하나 풀어보고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변수들의 데이터 형태를 쓰시오. 자, 우리 앞에서 그 데이터의 분류를 범주형 데이터하고 그리고 숫자형 데이터는 이산형과 연속형 데이터로 또 구분된다고 했죠. 자, 범주형은 어떤 그 언어로 되어 있는 데이터하고 코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 6개의 문항 중에서 우리가 어느 게 범주형이고 어느 게 연속형이고 어느 게 이산형인지 뭐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 점유율 1위 노트북 브랜드. 자, 노트북 브랜드래요. 노트북 어떤 게 있겠어요? 뭐 삼성, LG, 아니면 HP,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죠. 이런 브랜드 어떤 데이터입니까? 예, 예, 범주형 데이터죠. 예, 범주형 데이터입니다. 자, 이번 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 수. 어, 만약 이번 학기에 수강해야 되는 교과목 수가 뭐 4개다, 5개다 이렇게 이제 정해진다면은 4나 5와 같은 숫자는 어떤 데이터가 될까요? 이산형 데이터가 될 겁니다. 자, 우리 동네에서 거주한 기간. 자, 우리 동네에서 거주한 기간. 자, 이 데이터를 표현한다면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11년 뭐 8개월 며칠 몇 시간 몇 분, 몇 초, 자, 이 몇 초도 더 소수점 이하로 더 쪼개서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런 걸 이제 연속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점심시간 때 섭취한 칼로리. 자, 이것도 뭘까요? 연속형 데이터죠. 자, 서울에서 제주까지 가장 저렴한 항공편의 이름. 자, 무슨 항공, 자, 이런 그 브랜드 이름이죠. 자, 이런 거는 이제 범주형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자, 어제 구매한 자동차의 브랜드. 자, 이것도 브랜드죠. 예, 범주형 데이터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통계의 기본 원리 챕터에 있는 첫 번째 내용, 변수와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예, 오늘 수업 예,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예,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